2026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과 비교해서 단독 가구의 경우 이 증가액은 19만 원으로 8.3% 정도 인상됐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는 30만 원 넘게 오른 셈이 됩니다. 이 역시 8.3% 인상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뭔가요? 한 줄로 말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문턱이 확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다시 보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꽤 커졌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월소득 얼마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아요.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과 비교해서 보면요. 단독 가구의 경우 228만 원이었어요. 증가액은 19만 원으로 8.3% 정도 인상됐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는 364만 원 정도였으니까 30만 원 넘게 오른 셈이 됩니다. 이 역시 8.3% 인상됐습니다. 2025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1%인데 비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조금 넘는데 이런 분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나옵니다. 이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 기준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들이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소득,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다.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거네요. 기초연금 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기준액을 말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성하는 요건은 일에서 버는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속하고요. 연금소득이 있겠죠.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회원권, 대형차 같은 거를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재산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지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합친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동일한데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 등을 제한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월 매출 대비 필요 경비를 제하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근로소득은 월 수입에서 기본 공제인 112만 원을 빼고 여기에 다시 0.7을 곱한 값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신 분이라고 해도 계산을 하게 되면 300 빼기 기본 공제 112를 빼고요. 여기다 0.7을 곱하면 약 131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300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은 소득 인정액이 131만 원인 거예요. 근데 사업소득이 300만 원이신 분은 300만 원이 다 인정됩니다. 제가 부지런히 지금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딱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사례 1으로 이제 단독 가구의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시고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시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환산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은 이제 환산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200 빼기 112 곱하기 0.7을 하면 6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고 61만 원 그리고 재산 환산액 50만 원 해서 211만 원 정도가 되니까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47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부 가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은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남편의 사업소득 금액 200만 원과 아내의 근로소득은 환산을 하면 아까 똑같으니까 61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재산 환산액 100만 원 더하면 36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부부 기준 소득 인정액은 395만 원이니까 수급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뭐 연금 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인정액이 조금만 더 플러스 된다면 이분들은 탈락하실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이렇게 기준 금액을 확대한 이유가 있겠죠.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 전체 소득이 예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공적요금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고, 세 번째, 준중위 소득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조정되는 수치고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중산층 초입까지 포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잖아요.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고요. 예.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거주자이시면 가능합니다. 최근 문의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외국에 살다 오셨는데 들어온 지는 20년 이상 되셨고 선고도 하고 주민등록도 있는데 영주권은 해외에 있으신 분이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해당돼서 안 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거주자가 아니니까 안 되시겠죠.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오. 접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초연금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단기적으로는 완화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 인구의 소득액이 늘고 있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더 받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대상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으로 환산한 환산액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부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재정이 점점 딸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긴 주는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을 한다. 이런 거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급 대상은 넓히되 구조는 손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죠. 공적연금 가입자는 왜 네. 배제가 되나요? 라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에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배제가 되진 않고요. 공적연금 중에 직영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대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번 이 증액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고 아예 네네. 그냥 기초연금 제도를 대상자가 만들 아니었던 때부터 거죠.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네네. 말씀이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연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작년에 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산소득 다시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번에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되는지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걸 알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매년 나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변화되는 것을 감지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것과 똑같이 이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탈락하셨네요. 올해는 합격하셨네요. 이런 걸 통보를 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한 번만 신청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한 번 신청하면 5년간 요거를 지속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